오늘은 박완서의 소설 겨울 나들이 결말 부분입니다. 고부의 삶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서울로 가는 것을 결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온양온천, 온양에서 호숫가, 호숫가에서 다시 서울, 이렇게 가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그 극복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흔히 분단소설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가끔 얘기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간에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극복을 다루고 있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소설은 두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의 첫 번째 아내를 둔 채 월남한 남편을 둔 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되겠네요. 의 이야기, 이게 바로 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아들을 잃고 도리질 증세를 갖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 이게 내화가 되겠네요. 이러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며, 이러한 상처는 두 인물 사이의 정서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그렇지, 따뜻한 인간애를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도리지를 통해서겠죠. 됐습니까? 자, 이는 곧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작가의 처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웃 사람에게 어머님 부탁도 해놨고요. 이제 곧 온천장으로 나가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게 됐군요. 아, 참, 그렇죠. 4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가신댔지? 앞에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몇 시 차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 그랬더니 나는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결국 나는 딱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음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나도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가리라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내렸고, 순식간에 내렸다는 것은 계획한 것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 한마디로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서술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노파와 아주머니를 통해서.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갔다. 왜? 하여튼 간에 고부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꼭 맞잡았다. 어머님, 저 서울 좀 다녀오겠어요. 물건 살 것도 좀 있고 방학인데도 공부 핑계로 안 내려오는 태식이 녀석도 좀 보고 싶어서요. 자, 편지가 이런 게 왔는데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라는 말을 안 하죠. 왜? 할머니, 노파가 걱정할까봐 그런 거죠. 손자한테 무슨 일 있나 하고서나.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셔야 돼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노파는 여전히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다. 나에겐 그 도리질이 몰라요가 아니라, 자, 처음에는 몰라요 너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느낌의 거부의 표시로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야. 왜? 노파가 살아온 삶, 6.25 전쟁 때의 비극을 알기 때문에, 왜 도리질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뭐라고? 며느라, 대식이 녀석에겐 아무 일도 없어. 글쎄, 아무 일도 없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라고 며느리인 아주머니를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싶었다. 한마디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감을 하고 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아닐까요?
남남끼리이면서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가 누구야? 그렇지, 할머니와 아주머니. 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맹맥히 흐르는 그 무엇, 가족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 직접 내 손으로 맥짚어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두고 싶었다. 한마디로 이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죠,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지요. 마치 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다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되는 듯이,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이 뭔데? 그래, 그건 바로 뭐야? 가족에 대한 사랑. 주제잖아, 지금 주제. 나는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연약한 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졌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은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손이고요. 유약한 한 손은 서술자의 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즉,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사랑으로 보다듬어가며 살아가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남편에게 전쟁의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딸에게 비록 의붓딸이긴 하지만 그도 함께 감싸안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머니 바이바이.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이 말이 왜 나올까? 그렇죠. 내가 서울을 떠난 것은 자기 자신이 헛살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좌절감과 허무감과 쓸쓸함과 이런 거,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헛살지 않았고 말고 라고 하는 할머니로부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위로를 받은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결국 노파로부터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본문 해설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말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될 부분이 있죠. 극명하게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 어딥니까? 그렇죠. 나 서술자가 노파와 아주머니와 노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보고 싶었다. 왜?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맹맥히 흐르는 그 무엇이 무엇인데 what is what? 나도 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두고 싶었다. 그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죠.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해요? 전쟁이 남긴 상처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랑, 이게 주제란 얘기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결말, 고부의 삶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서울로 가는 것을 결심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